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 강의는요, 뉴탐스론입니다. 뉴탐스론. 기존의 탐스론이 화학원하고 약간의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태어난 뉴탐스론. 제가 책을 쭉 봤습니다. 책을 쭉 봤더니 글쎄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기에는 어느 책보다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OT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을 쭉 보시면 일단 내용이 빵빵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기초 문제가 내신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실력 문제, 그 다음에 대단원 문제가 쭉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한 권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신 실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저의 어마어마한 노력과 함께 붙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세는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교재를 읽으셔야 돼요. 일단 읽고 나서 이게 뭐지? 강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강의를 딱 듣다 보면 저 내용은 저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저거를 외우는 거구나. 이거는 이해하는 거네.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강의를 딱 듣고 내용이 머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누가 내 머리에다가 개념을 심어놨어. 누가 심어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반드시 교재를 한번 읽으시고요. 자,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매겨보는 거죠. 그리고 해설지를 딱 보는 거야. 그런데도 이게 이해가 안 가네? 라고 하는 것을 딱 봤을 때 저 선생님은 저거를 저렇게 빠져나오는구나. 저 보기는 이런 의미에 의해서 풀이가 되는구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저 혼자 뭐 강의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를 보는 우리 학생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가야지만이 이 강의가 완성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큰 어려움이 없어요. 1강은요. 근데 이번에 강의의 학습 목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불의 발견과 인류 문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불의 발견과 인류 문명, 요 2개의 큰 단어가 있죠. 불의 발견, 문명. 자, 인류 문명. 자, 주목하세요. 만약에 제가 시킨 대로 책을 한번 읽고 왔다. 쭉 읽으면 별 얘기가 많아요. 결국은 뭘까요? 결론이 뭐야? 인류 문명에 불이 발견돼서 이바지했다. 누가? 불이. 끝. 이거야. 그러니까 외울 건 없어요. 인류 문명에 이바지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불이다. 끝. 봤죠? 자, 두 번째, 철의 이용. 자, 철의 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화학식이 나와요. 화학 반응식이 나오기 때문에 요 반응식을 외워주는 게 좋은데 또 강론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보다 보면요, 사설 문제, 뭐 다른 시중의 문제를 또 보다 보면 이 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막 산화, 환원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아직 안 배웠는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잘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합성. 이 암모니아 합성은 뭐냐? 암모니아가요, 화학식으로 NH3예요. 이 암모니아를 어떻게 합성하고 그리고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 C하고 H로 되어 있는 이 화석연료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의 학습 목표는 2번, 3번, 4번이 몽땅 다 인류 문명에 이바지한 것들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철의 이용이라든지 화석연료, 이 모든 것들에 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컨셉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보세요 한번. 학습 목표를 딱 보면서 첫 번째, 불의 발견이 인류 문명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나? 자, 두 번째, 철이 어쩌고 저쩌고, 암모니아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그들이 인류 문명에 이바지했다. 어떻게?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불의 발견과 이용에서요,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일단은 용어 정리가 딱 나옵니다. 연소 반응. 자, 요건 좀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소라는 게 뭡니까? 연소. 연소. 타는 거죠. 타는 건데 어떻게 타는 거냐? 자, 몰라요. 저도.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는데 연소라는 말을 할 때는 탄다. 탄다는 말을 화학식으로 쓸 때는 내가 원하는 물질에다가 더하기를 딱 쓰시고요. 그 다음에 O2를 씁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옵니다. O2를 쓰시고 화살표 딱 해주시고 그 다음 물질을 쓰는 건데 이제부터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화학식을 쓰는 약속이에요. 보세요 한번.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탄소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더하기 O2가 되면서 뭐가 나올까요?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CO2라고 쓰면서 우리는 이거를 이산화탄소라고 읽어줍니다. 아직은 이름 같은 거 많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물질이 H가 있었다, 수소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H2라고 할게요. 더하기 O2가 되면서 H2O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개수를 맞추겠지만 개수 맞추는 것에 아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C하고 H가 동시에 있었다. 숫자는 안 쓰겠습니다. 탄소하고 수소가 동시에 있었다 라고 할 때 산소를 집어넣었을 때는 화살표 써주시고 CO2가 나오고 더하기 H2O가 나온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쓰는 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 강의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주목하세요. 연소 반응. 연소라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들어왔다? 산소가 들어왔다. 산소가 반응한다. 산소가 반응물질이다. 반응물질은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들 다 반응물질이라 그래요. 이렇게 반응해서 오른쪽으로 오면 뭐가 됩니까? 생성물질이 되는 거죠. 결국 연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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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가 들어간다. 오케이? 이거를 한글로 하면 산소가 들어간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중요한 건 O2가 돼야 되는 거예요. O2. 분자가, 원자가 아니라 분자 형태로 O2로. 이때 O2 이렇게 쓰면 노벨 화학상 받습니다. 오케이? O2 이렇게 아래 첨자를 씁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소 반응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이 강의의 특징이에요, 이게. 뭘 외워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딱 하나만 외운다면 이걸 외우는 거예요. 짠, 짠, 짠. 아,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있는 어떤 물질로 나오겠구나. 산소가 들어간다. 이거를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연소 반응이고요. 이 연소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소 반응에서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불의 발견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인간이 불을 발견해요. 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만약에 선사시대에는 인간은 불을 피했어요. 뭐 번개치고 막 불 나오니까 동물하고 똑같으니까 도망간 거지 마.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서도 약간 똑똑한 인간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똑똑한 인간이 딱 보니까 나 저거 이용해야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류는요,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내내 불의 사용의 역사와 인류 역사는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아니, 불이 없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면요, 이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연소 반응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용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 정리. 연소 현상이란,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O2가 들어가서 만약에 CO2가 나오건 H2O가 나오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외우세요, 여러분들. 열과 더하기 빛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화학자들은요, 화학식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요 현상에서는 열과 빛이 나왔다는 컨셉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분 보시면 지금 불을 지르고 있죠. 근데 불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열과 빛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인간이 이제 하나하나 인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지능이 발달한 어떠한 인간의 지능이 계속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는 자연에서 얻는 불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해가지고 셀프로, 인간 스스로 셀프로 불을 사용하게 됐고 불을 다루는 그런 종족이 된 거예요.
동물 중에 불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요,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고 했고 불을 굉장히 소중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은 우리한테 이득도 주지만 위험한 것도 있죠. 화재 같은 경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마차를 이용해 갖고 불을 피우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보면 막 이상한 정글 같은 데 가서 막 불이 라이터 없어 가지고 이렇게 피우잖아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역사와 불의 역사는 같이 시작한다라는 걸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불을 이용했나?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떻게 연소 반응을 이용했을까? 먼저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상당히 좀 재밌어 보이는데요. 뭡니까? 고기를 구워 먹죠. 그 다음에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한번. 인간이 불을 이용할 때는 제가 한자 써놨습니다. 생에서 화로. 이게 뭐냐? 과거에는 불이 없을 때는요, 그냥 센 걸로 먹었어요. 센 걸로 먹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질병에 노출되죠. 질병. 그렇죠? 질병에 노출됐었는데 구워 먹다 보니까, 화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질병 예방 효과가 있었다. 질병 예방 효과. 그러면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거하고 우리 인류 문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결국 종족을 유지하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생식에서 화식을 하면서 종족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 예방.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딱 보시면요, 뭐가 됩니까? 추위로부터 인간이 종족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겨울만 되면 얼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은 종족 유지 현상을 하나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불을 이용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맹수는 뭐냐? 자, 그 시대에는요, 아마도 문 밖에 나가면 뭐 코끼리, 사자, 뭐가 있겠죠. 그런 짐승들이 다가올 때 불을 비추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수로부터 종족 유지가 되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요, 생에서 화로, 추위, 그 다음에 맹수까지는 다 뭐예요? 종족 유지예요. 아하,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바로 불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토기 제작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토기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고기를 한참 구워 먹다가 야, 이제 여기 고기 없다, 가자 하고 이동을 하려고 봤는데 요 밑에 흙이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왜냐면 고기 기름도 흘러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흙이 구워진 거죠. 오케이? 요즘의 말로 도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단단하고 좋아요. 그래서 토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뭔가를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하면 그릇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하면 뭐 선사시대 뭐 유적에 나왔습니다 라고 보면 맨날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닦아갖고 나오잖아요. 그 그릇 안에 뭘 담았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봤더니 바로 벽시라든지 곡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이 곡물을 사용했다? 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간은 농경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한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벽시니까. 벽시를 담고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저장하고 곡물을 저장하면서 그 지역에 토착화되면서 뭐 했다? 농경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했다. 즉 정착생활을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종족 유지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외울 거 하나 없어요. 만약에 딱 하나만 외우겠다 그러면은 딱 하나, 종족 유지. 오케이? 종족 유지에 무슨 관련이 있지라고 하면 써 있잖아요. 그럼 보면서 추위, 맹수, 음식, 토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면 되겠고, 토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거지 종족을 굳이 유지했다고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한번 읽었죠? 그럼 내용이 많잖아요. 뭐 이게 서술형이란 말이야.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결코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 딱 하나 외운다면 바로 종족 유지에 대해서 불이 어떻게 쭈르륵. 이게 종족 유지와 연관성이 있구나. 끝. 오케이?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어떻게 넘어갔는가. 자, 인간은요,
불을 이용할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구리나 철이나 금 같은 그런 광석을 인간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돌멩이로 사용하던 그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CuO를 CU로 만들면서, 이거는 화학이에요. 그냥 화학식입니다. 구리입니다. 구리. 산화구리. 그래서 이때 산화구리에서 산소를 분리해내고 구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뭐 때문이다? 불 때문이다. 앞으로 제가 세모 쓰잖아요. 밑에다가. 그럼 불이에요. 가열을 해서 나왔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e2O3. 우리말로는 철광석이라 그래요. 철광석. 자, 철광석에서 뭐로 왔다? 철로 왔다. 이렇게 화학식 줄여 쓴다면 결국 철에 산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불을 가해가지고 뭐합니까? 산소를 떼내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그나마 쉬웠고 아래 거는 그나마 어려웠다. 그래서 구리가 먼저 발견되니까 돌멩이로 싸우던 시절에서 청동기로 넘어가고요. 청동기에서 드디어 철기로 넘어오는 이러한 시대순의 발달이 되겠다. 이때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청동기가 철기로 갈 때 가장 임팩트 있게 영향을 준 건 뭐다? 바로 불이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역시 외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연금술, 요건 좀 할 얘기가 있어요. 교재에서 안 나온 내용이 있고 해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연금술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연금술이 영어로 알케미입니다. 알케미. 그럼 화학이라는 영어가 뭐죠? 화학. 케미스트리죠. 자, 알케미의 어원을 따서 만든 게 바로 케미스트리예요. 그럼 연금술은 뭐냐? 이거는요, 중세시대의 연금술사가 값이 싼 납을 가지고 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행위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금술사가 납으로 금을 만드는 행위는 셀프로 했을까요? 아니죠. 지배층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면, 내가 성주야. 제가 성주인데 제가 좀 절친인 최선목 성주한테 갔어요. 갔더니 막 자랑을 해요. 이거 금이잖아. 그 양반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면은 이거 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 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럼 금이야. 나도 갖고 싶은데? 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에 와가지고 이제 연금술사를 불러요. 일로 와봐봐. 그래갖고 납 주고, 돈이 없으니까 납 주고 금 만들어. 이렇게 가혹하게 시킨 거죠. 그러면서 납으로 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이게 금이에요 하면 또 좋다고 쓰고 그랬겠죠. 그 시대가 언제냐? 바로 중세입니다. 중세는 5세기부터 한 15세기 정도 사이를 얘기하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마 이제 고려시대 정도, 고려시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고려시대쯤 되겠습니다. 자, 서양에서는요,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뭐냐면, 이 성주들이 현안이 된 거예요. 금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뭐 엉뚱한 거 갖고 녹여도 보고 집어넣어보고 하고 빵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중세시대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가 과학자, 이런 얘기 할 때 마법사 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법사 하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꽃갈 같은 거 쓰고 항상 코스염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하면 퐁 터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시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잘 보세요 한번.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자는 잘 안 쓰죠. 로마자는 5만 넘어가도 헷갈려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를 쓰면 아라비아는 수에 밝았다는 거죠. 당시에. 그러면 수에 밝은 나라라면 역시 과학도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갔더니 뭔가를 막 이렇게 만들고 뭐 개발하고 막 그래요.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게 뭐지? 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 있던 과학자들을 잡아온 거죠. 모시고 온 거지. 물론 이렇게 곱게 모시고 오지 않았겠죠.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그분들의 형상이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랍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남자들이 코스튬 많이 기리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연금술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계속 구전돼 가지고 오늘날 마법사 하면 뭐 쓰고 코스튬 나왔고 탕 터트리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희생과 행동이 왜 중요하냐? 물론 실패했겠죠. 어떻게 납을 금으로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된 거죠. 그러면서
금속을 다루는 기술과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화학적 지식이 쌓여간 겁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와서 그걸 빵 터뜨린 거죠. 이러한 연관, 이것이 바로 연금술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여러분들 실제로 뭐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화학의 모티브는 뭐다? 연금술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언어의 연금술사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다 되게 웃겨요. 방송에 보면 뭐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언어의 연금술사네? 언어가 던지면 막 빵 터지는 거야? 아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화학하는 사람들은 연금술하면요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뭉클한 마음이 있어요. 고생 많이 했겠죠, 이분들. 자, 드디어 이제 넘어갑니다. 철의 발견 넘어가겠습니다. 철의 발견. 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철은 철로 있지 않았다. 오케이? 철은 철로 있지 않았다. 철의 화학식은 Fe2입니다. Fe2예요. 철은 철로 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철은요, 이렇게 심플하게 나 철이야 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있냐? 철광석으로 있어요. 철광석. 철광석 중에 대표적인 화학식이 Fe2O3입니다. 자, 주목. Fe2O3. 이게 뭐냐? 철 2개와 산소 3개가 뭉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철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은 안 되겠죠. 그리고 웬만큼 가열해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리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막 데우면 됐는데 이것이 철이 나올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리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철을 만들었을 때는 철을 지배하는 자, 바로 그 지역의 영토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인데요. 이 고구려 하면 주몽이잖아요. 주몽하면 모 배우가 떠오릅니다. 이건 뭐냐?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떤 배우가 나오셔갖고 맨날 대장장에서 맨날 이거 칩니다. 땅땅 뭐 이런 거 하면 왜 쳐요? 이게 바로 뭐냐? 철 만드는 거라고. 대단한 거죠. 근데 사만의 철이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기록을 보게 되면 고구려의 창이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의 방패를 뚫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철이어도 굉장히 단단하고 강했다. 그리고 우리는 금속 재련 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류는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마치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과 인터넷이 있던 시절, 핸드폰이 없던 시절과 핸드폰이 있던 시절에 변화가 생기는 것 이상으로 큰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철기 시대가 오면서 농기구가 발달하죠. 그러니까 뭐냐, 돌로 막 하고 청동으로 하다가 이거는 뭐 철로 팍팍 파니까 정말 잘 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오케이? 식량이 풍부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도구와 무기가 개발되면서 이제 침략 전쟁이라든지 혹은 뭐 유지 전쟁, 이게 전쟁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무기의 개발로 이 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핵심, 이건 필기하세요. 자, 이건 필기. 뭐냐? Fe2O3가 있는데요. Fe2O3는 철로 갑니다. 결코 철로 존재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상태는 Fe2O3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화학식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여기다가 탄소라든지 코크스라고 불러요. CO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뿅 하고 나서 CO2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산소를 끄집어내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어야지만이 철을 얻을 수 있었다. 강의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만 딱 필기해 놓고요. 아, Fe2O3 즉 철광석 상태에서 철로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하고 있죠. 그렇죠? 열풍을 가해서 꺼내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철광석이 철로 갔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철이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어마무시한 발전을 이루었다. 됐습니다. 자, 이거예요. 요거를 얘기하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할 건 없습니다. 없는데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용광로에
철광석 보이시죠? 그러니까 철이 아니라는 거죠. 철광석을 딱 넣습니다. 그리고 코크스라는 게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 그 다음에 석회석을 넣어요. 그러면 열풍과 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결국 뭐가 나온다? 철이 나온다. 오케이? 선철이 나온다. 선철이 철이에요. 그래서 철광석에서 짜자자자잔 철 나온다. 이거를 정리한다면 Fe2O3가 Fe2가 되었다. 짧게나마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화학식 다 빼버리고 담백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철광석에서 철됐다. 3번, 4번 강조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강의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게 나와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9페이지의 하단부에 있죠? 뭐가 있냐? 바로 철과 구리의 이용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제가. 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있어요. 구리가 있는데 이용 시기는 구리가 먼저고 철이 그 다음입니다. 1번, 2번. 이용 시기. 오케이? 이용 시기. 근데 비율을 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있고 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비금속이니까 필요 없고요. 알루미늄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이 있고 구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매장량, 비율, 지각에 존재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철이 더 많고 구리는 더 적습니다. 주목! 데이터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철과 구리. 사용 시기는 구리가 먼저고 철이 그 다음입니다. 매장량은 철이 먼저고 철이 더 많고 구리가 적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석한다면 시기와 비율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해보세요. 한 번 더. 철과 구리가 있는데요. 이용된 시기와 비율의 데이터를 보시고 이들은 어떤 관계가 있죠? 라고 얘기하면 100%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게 데이터 분석의 오류예요. 조심하세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냐? 내가 이용한 시기와 매장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슬쩍 지나갔지만 알루미늄은 7.5%, 철은 4.7%. 그러면 알루미늄은 훨씬 더 지각에 많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18세기 와서 사용한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야? 관계가 없다는 거야. 관계가 없다.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아까 1, 2, 2, 1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네?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과생들이 전형적으로 저지르는 데이터 분석의 오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건 필기. 사용 시기. 사용 시기에 연관이 있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요 강의 시간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못해가지고. 근데 요것만큼은 하겠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사용 시기와 관련이 있는 건 바로 뭐냐? 금속의 반응성입니다. 금속의 반응성이에요. 사용 시기와 관련이 있는 건 반응성이에요. 자, 어떤 연관이 있느냐? 반응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용 시기는 빨라집니다. 오케이? 반응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용 시기는 빨라져요. 외우세요, 지금. 반응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용 시기는 빨라집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응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 보세요, 한번. 자, 아까 전에요. 철이 Fe2O3로 있다겠죠? 구리도 CuO로 있다겠죠? 이렇게 산소와 반응해버립니다.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는 꽉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반응성이 약하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도 혼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작으면 사용시기가 먼저 구리가 순수하게 있기 때문에 사용시기가 빨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이나 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은,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화폐 가치로 쓰이고 안 변하니까 계속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용시기와 반응성의 연관을 지어야지 사용시기와 매장량이라든지 혹은 뭐 지각에 존재하는 비율은 전혀 관계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질문만 보세요. 철이 구리보다 늦게 사용된 이유는 뭡니까? 거꾸로 얘기할까요? 구리가 철보다 먼저 사용된 이유는 뭡니까? 세 글자 뭐예요? 반응성 작다. 오케이? 철이 구리보다 늦게 사용된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반응성 커서. 그렇죠? 구리가 철보다 늦게 사용된 이유는 뭐냐? 반응성 작아서. 오케이?
그래서 이 멘트를, 이 질문을 잘 이해하려면 사용 시기와 반응성의 관계를 반드시 구별해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어디에 이용했나?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기계 부품에 철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운송수단, 레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그쵸? 건축물. 그 다음에 주방용기. 자,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요,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스탱 하죠. 스테인리스 강은 합금이에요, 합금. 이거 써놓읍시다, 합금. 그래서 철이 녹쓰는 성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응성이 좋아서. 산소랑 반응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금을 만들어서 반응성을 좀 막아주면서, 반응하는 걸 막아주면서 안전하게 사용한다. 뭐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이거 사용하겠지 뭘,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키포인트는 뭐냐. 앞에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 키포인트는 뭐냐. 불을 이용했다. 난방을 하여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음식을 익혀 토기 등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됨. 이걸 왜 외웁니까? 그냥 읽어보면, 불을 이용했다. 끝. 그러니까 외울 거하고 이해할 거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두 번째, 철재련. 철광석을 목탄이나 코크스, 자, 탄소죠? 자, 목탄이 뭐예요, 목탄?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지 몰라. 목탄이 뭐예요? 모르죠, 여러분들. 영어로 차콜. 뭐예요? 허무할 걸 들으면. 목탄이 뭐예요? 숯! 그냥 단순히 그냥 숯! 숯이에요. 예, 하여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에서 불을 이용하게 됐다. 끝. 그 다음에 철의 이용, 철제 농기구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 향상, 운송수단과 건축물의 재료로 이용함. 끝. 만약에 여러분들 서술형 평가에 나온다고 대비를 한다면, 뭐 저도 잠깐이나마 교사 생활하면서 이 서술형 평가를 낸다면, 서술형 평가를 보는, 즉 중간고사 보기 하루나 이틀 전에 다시 한번 요 키워드 단어를 외워가지고 글 한번 써보면 준비 완료. 오케이? 더 이상 외울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걸 X 하세요. 연소 반응은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이거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다. 빙고. 이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철을 이용함으로써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고 교통수단에 혁신이 일어났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보면 답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 합성에다가 저는 별표를 한 3개 쓰고 싶습니다. 별표 3개, 암모니아.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성 원소라고 했었는데 뭐냐면, 요 단백질은요, C, H, O, N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질소가 들어가서 그래요, 질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암모니아라고 쓸 때는요, NH3입니다. 암모니아, NH3. 화학식은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워주는 거야. 쫙 외우는 게 아니야.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니까 화학이 싫은 거예요. 화학하면 뭐라 그래, 대부분 다. 나 화학 싫어해. 왜? 그러면 뭘 외워야 돼? 에이,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는 거죠. 나올 때마다. NH3. 자, 질소 고정은 뭐냐? 말 그대로 질소를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질소를 질소 화합물로 만드는 방법을 바로 질소 고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요, 분자 상태로 N2입니다. 이것들을 NO3-나 NH4 플러스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질소가 질소 화합물로 잘 안 만들어져요. 정말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야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젖소가 한 마리 있죠? 그리고 좀 더럽지만 이 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자,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는 뭐가 있다? N2가 있다. 이 N2가 있는데 식물이 이 N2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기공해서 먹으면 바로 나갑니다.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별표 나옵니다. 자, 제가 이 강의 때 외우란 말은 안 해요. 근데 요거는 또 외웁니다. 뭐냐?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작다.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작다. 외웁니다.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외웁니다. 주목. 잘 안 외워지면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일전에 우리 그 대학생들이 뭐 과자 봉지 가지고 퍼포먼스 한 적이 있었어요. 뭐 한강을 건너가고. 자,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과자 있잖아요.
과자가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질소 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써 있어요. 질소 충전이라고. 그럼 뭐냐? 질소는 과자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자와 관련된 얇게 썰어갖고 이렇게 제품명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거 있잖아요. 뭐 땡땡땡 칩.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과자가 바삭바삭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산소를 머금어 버리고 반응하게 되면 이게 눅눅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 감자, 포테 뭐뭐 그것이 홈런 뭐뭐 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얼마나 이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삭해야 되는데 홈런 뭐 공 이런 그 있잖아. 동글동글 해갖고 몇 개 없는 거. 그런 그 소프트한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오래 보관하면서도 이 제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질소 충전을 빡 해줍니다. 요즘에는요, 별의별 거를 다 질소 충전해줘요. 왜? 외부로부터 산소와의 반응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N2, 질소다 이 말이야. 질소. 왜? 반응성이 작으니까. 반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식물이 이용해? 말이 안 되지. 동물이 이용해? 호흡으로? 보이나요? 질소가 78%가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이용 못합니다. 이용 못하는데 인간이나 동물은요, 잡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섭취할 수가 있는데 식물은 뭘 잡아먹어 이러고 있는데 평생 뭘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기공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못 잡아먹죠. 왜? 왔다가 간다고요. 그냥 왔다가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이용하느냐, 이 식물에 있는 뿌리에서 여기가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즉 물의 성분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NH4+, 이게 이온입니다. 양이온. NO3- 음이온 상태가 돼서 물속에 녹아 들어가고 그것을 뿌리에서 흡수해서 식물은 질소를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한 번 더. 질소는 직접 이용하지 식물은 질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 못하니까 바로 못 먹으니까 뿌리에서 흡수를 하는데 뿌리가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은 이온들이 잘 녹습니다. 그래서 N2를 뭐로? 질소 화합물 형태인 NO3- NH4+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뿌리에서 쫙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질소가 일로 가는 게 잘 안 된다니까요.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N2가 NO3- NH4+, 이건 질산이온입니다. 질산이온이고요. 얘는 암모늄 이온이에요. 암모늄 이온. 자, 이름은 3개 나왔네. 암모니아, 질산이온, 암모늄 이온. 지금 외우세요. 자, 근데 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가려면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번개 몇 대 좀 맞아야 돼요. 번개 정도 맞아야 돼. 즉 고온 고압이 돼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는 과정이 아니고 번개 몇 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번개 정도를 맞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식물이 하늘 위에 내가 번개를 1년에 몇 번이나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뭐가 있느냐? 뿌리옥 박테리아. 이거 별표.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에 존재합니다.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자연스럽게 질소를 질소산화물로 만들어줍니다. 질소화합물로 만들어줘요. 질소화합물로 만들어주니까 뿌리옥 박테리아가 많이 퍼져 있는 곳은 당연히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여러분들은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잘 모르시죠? 예, 저는요 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촌에 가잖아요. 촌이란다. 농촌에 가면 밭작물 있잖아요. 밭작물의 가장자리에 항상 콩을 심어놓은 게 많아요. 왜? 지혜죠. 선조들의 지혜. 그래서 콩과 식물이 있으면 콩과 식물의 대표가 콩이에요. 그 다음에 토끼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으면 이렇게 질소 동화작용을 질소 고정작용을 잘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이렇게 질소로 돌아갈 때는 탈질소 박테리아. 탈질소 박테리아.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와 탈질소 박테리아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놓고요.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버라는 선생님이 질소 비료를 생산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질소는요, 반응성이 잘 없는데 수소랑 반응해서 뭐가 나온다? 암모니아가 나온다. 암모니아가 나온다. 이 암모니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버가 여기다가요, 한 500도씨 정도, 그 다음에 한 300기압. 어마어마하죠. 예, 500도씨 300기압.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런 거를 가해서 하버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암모니아가 합성되면 암모니아는 비료의 원료예요. 비료의 원료니까 아하, 그래서 식물이 질소를 머금게 되는구나. 이게 팩트죠. 주목. 잘 안 돼. 중요한 건 잘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질소가 질소 화합물로 잘 안 간다고요. 안 가. 뭐 식물 정도 맞고 번개 정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버 선생님이 그게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뭐를? 암모니아를. 그래서 비료에 사용하고 식물이 와장창 잘 살아났다. 결국 뭐예요?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고 식량이 증가되면서 인류는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됩니다. 하버 선생님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버 선생님의 사모님께서는 이름이 클라라입니다. 클라라. 요 분이 나중에 이게 논란이 많아요. 인류를 죽이는 이게 독가스를 좀 개발하셔가지고 전쟁 때 자기 종족을 좀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실험도 해보시고. 근데 클라라 선생님이 부부인데 아 이건 아닌데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인류에게 도움도 줬지만 인류를 망가뜨리는 그런 물질을 개발한 사람의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요 팩트만 본다면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하버 앤 보슈법이라고 하죠. 보슈법이라고 하는 보슈 선생님은 이거를 대량 생산에 이바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넘어가겠어요. 여기는 별거 없어요. 화석연료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동식물의 C하고 H다. 바로 뭐냐면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X, HY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결국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석탄의 이용은 뭐냐? 석탄이요, 산업혁명, 즉 영국에서 시작한 거죠. 매니팩처에서 뭡니까? 연료가 부족했던 거야. 근데 석탄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집어넣고 했더니 오, 훨씬 화력이 좋고 좋아요. 그러면서 어마무시하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나무 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석탄을 이용하면서 산업혁명 때 확실하게 이것들을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석유의 이용은요,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이 개발하면서 폭발적으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죠. 저도 스튜디오 올 때 당연히 차를 몰고 왔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용 정리, 용어 정리 하나 할게요. 분별 증류. 분별 증류가 뭐냐? 바로 끓는 점에 차를 이용한다. 요것만 써놓으세요. 분별 증류는 끓는 점에 차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각기 끓는 점이 다른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 끓는 점이 다른 것들이 쭉 있을 때 데우는 거죠. 데워가지고 온도가 다 다르니까 어떤 놈은 액체에서 기체로 막 변하겠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싹싹 모아낸 게 바로 분별 증류 방법이다. 그래서 석유의 정제 과정 나오면 분별 증류, 그 원리는 끓는 점의 차를 이용. 이렇게 한 번 더. 석유의 정제 과정 그러면 분별 증류, 분별 증류하면 끓는 점의 차 이용. 이렇게 하나, 둘, 셋, 3단계로 기억해 놓는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시 외울 건 없습니다. 외울 건 없고요. 분별 증류 하나, 그 다음에 끓는 점 차 하나, 요것만 외웁니다. 오케이? 다른 거는 다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원리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유가 뭐냐면요, 가서 퍼온 거예요. 시커먼 석유를 퍼온 거고요. 거기서 가열하죠. 가열. 그렇죠? 분별 증류. 분별 증류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끓입니다. 끓이면 기체가 되는 건 날아가겠죠. 날아가서 맨 위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액화 석유가스죠. 액화 석유가스. 가스예요, 가스. 가스. 그래서 LPG. 액화 석유가스, LPG. LPG 가스 있죠? 그 다음에 나프타 동그라미 쳐놓고요. 나프타는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만들 때요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순서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얘들이 다 뭐냐, C하고 H 덩어리들이에요. 그런데 석유가스부터 시작해갖고 좀 여기다 쓸까요? 석유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탄소수가 점점 길어지는 거 있죠.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점점 보일링 포인트, BP가 뭐냐면 끓는 점이에요. BP가 끓는 점입니다. 보일링 포인트가 높아진다. 오케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내려갈수록 탄소수가 커진다. 오케이? 자, 마지막에 도로 포장재에 아스팔트가 있죠? 이거 질문 많이 합니다. 아스팔트가 돌인 줄 알아. 돌 아니에요. 돌 아니고 돌을 쭉 깔고 시커먼 걸로 쫙 깐 거예요. 끈적끈적한 거를. 그게 굳은 거죠. 그걸 아스팔트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뭐냐면 우리가 LPG 가스는 많이 보죠. LPG 가스가 뭐냐? 여러분들 그 통 있잖아요. 나이타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LPG 가스는 이렇게 우리가 통으로 쓰는 거, 우리 캠핑 갈 때 쓰는 통 있잖아요. 그 가스통. 그게 바로 프로페인 가스와 뷰테인 가스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인, 뷰테인. 우리가 이제 부탄가스 하잖아요. 그게 화학적인 용어로 뷰테인이라고 합니다. 뷰테인. 자, 그 다음에 LNG 가스는 뭐냐? 이게 메테인 가스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도시가스예요. 도시가스. 여러분들 집 보면 이렇게 배관 있잖아. 쭉 있는 거. 요게 메테인 가스예요. 화학식은요. CH4. 요 정도는 기억합시다. 지금요. 메테인 가스. 이게 도시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스펠링 묻지 마시고요. LPG. Liquefied Petroleum Gas. 그 다음에 CNG는 뭐냐? CNG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있을 텐데. 언제 봤을까요? 버스 보세요, 버스. 버스를 보시면 CNG 가스가 있다고 써 있어요. 압축한 거야. 천연가스를 압축했다 해서 200기압 이상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CNG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점은 뭐냐? 이 문제점은요. CO2가 나온다는 거예요. CO2. CO2는 온실기체입니다. 온실기체. 뭡니까? 예, 환경오염을 일으키죠. 무슨 오염? 지구온난화. 오케이? 이것밖에 없고요. 대안은 뭐냐? 신재생에너지 이용하다. 아, 뭘 외울 게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암모니아 합성은요. 하버와 보슈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촉매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뭐 500, 300기압 뭐 이런 거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대량 생산의 의의는요. 다른 거 없어요. 농업 생산량 증가하고 식량 부족을 해결했다. 끝. 그 다음에요. 화석연료는요. 자, 정의가 뭐냐?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는 게 정의고요. 이용해서 교통과 혁명을 갖고 왔다. 끝. 교통혁명을 갖고 왔다. 문제점은 뭐예요? CO2가 나왔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하버보슈법에 의해서 합성되며 질소 비료가 원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암모니아. 꼭 외우세요. 암모니아.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주성분 원소 두 가지가 뭐냐? C하고 H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문제예요, 실제로. 화석연료가 완전히 연소될 때 기체 중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 물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숨가쁘게 1강을 쭉 왔는데요. 핵심은 뭘까요? 그래요. 핵심은 인류가 발전하는데 뭘 이용했다? 불을 이용했다. 끝. 그죠? 그리고 뭐 생식, 화식, 알았어. 됐어요. 그런 게 있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철을 이용했다. 인류가. 철을 발견할 때 철은 철로 있지 않는다. 뭐로 있다? 철광석 상태로 있다가 철로 온다. 그때 뭘 이용한다? 불을 이용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버.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질소하고 수소가 만나는데 질소는 반응성이 적다. 그래서 잘 안 만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렵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 강의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풀이해서 다음 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